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깊이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고 그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용서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혹은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대한 후회까지, 이러한 상처들은 마치 묵직한 돌덩이처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때로는 숨쉬는 것마저 버겁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과거를 돌아보는데 할애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어느덧 시간이 많아진 지금 불쑥불쑥 떠올라 마음을 괴롭히곤 하지요. 이러한 감정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간다면 남은 삶 또한 무겁고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떠오르는 후회와 원망의 생각들 때문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은 용서받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그 행동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혹은 자신만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결코 그렇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닌 오롯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가해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 자신을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독처럼 번져나갑니다. 마치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혈압 상승, 심장병 위험 증가,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지기에 이러한 마음의 독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소화 불량을 유발하며 온몸의 원인 모를 통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치 몸속에 수십 년 묵은 쓰레기를 품고 사는 것과 같지요.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건에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끌려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끈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현재의 행복마저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끈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누리며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오해는 용서하면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용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기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감정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에 잊는 것보다는 그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아픔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지,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앙금을 단숨에 털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넘으며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지요. 어떤 날은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고 어떤 날은 평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처럼 용서의 과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용서하면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화해는 용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 한다면 화해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해쳤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었다는 의미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용서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용서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용서하면 약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용서는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선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라는 최고의 무기를 쥔 진정한 승자입니다.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타인을 용서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처를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가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억지로 묻어두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그로 인해 생긴 분노, 슬픔, 배신감, 절망감 등 모든 감정들을 허용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기, 혹은 심리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안전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이 과정은 상처 치유의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맥락이나 배경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들의 한계나 무지 혹은 그들 자신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불행했겠구나. 그 사람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연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용서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준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로도 우리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복수심이나 정의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해, 정의는 구현되어야 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계속 묶여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복수심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며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잖아라는 생각에 더욱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복과 관계없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고 싶은 사람에게 실제로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태우거나 찢는 상징적인 의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그 사람의 짐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자신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넷째, 나의 평화에 집중하십시오. 용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들고 있다가 결국 자신만 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감정들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한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더 이상 분노와 원망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후회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노력할 걸.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불효했던 과거 등과 같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내 잘못이야라는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면증, 만성피로, 무기력감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기 용서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첫째, 자신의 실수나 후회를 직면하고 인정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감추려 하거나 외면하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골마갈 뿐입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구나. 그 선택이 나에게 깊은 후회를 남겼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응시하며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최선을 인정하십시오. 아무리 후회되는 과거라도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 상태 안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성숙한 시각으로 과거의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리석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듯이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책임은 지되 자기 처벌은 멈추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못을 통해 배우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과 스스로를 끝없이 처벌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나친 자기 비난과 자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야 라고 결심하십시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현재의 삶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연민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걸까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라고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고 사랑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고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마음속의 앙금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고 밤에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보다 값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둘째, 삶의 활력과 기쁨입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에너지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는데 온전히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정적인 감정에 낭비되던 에너지가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매일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웃음이 늘어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마음속에 용서가 자리 잡으면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어집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타인을 쉽게 불신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모습이 사라지고 더욱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자유로운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영혼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러한 용서의 힘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은 삶을 후회와 미련 대신 사랑과 평화로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드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